투자 사업 파트너와 불륜. 파트너십의 배신, 사랑인가 거래인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 파트너가 당신의 배우자와 침대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말이죠.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10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과 꿈 같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그 순간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 자문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새로운 사업 시작. 2년 전 봄, 아내 수진과 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골목에서 하늘빛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테이블 8개, 벽면을 따라 늘어선 원두 진열장, 그리고 손때 묻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전부였어요. 매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찬바람이 스며드는 골목길을 걸어 카페로 향하면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거리에는 저희 카페 창문에서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원두를 갈고 빵을 굽고 하루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수진이 7시쯤 나타나면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되죠. 그녀는 항상 웃으며 들어와서는 제가 준비해둔 라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어요. 오늘도 우리 고생 좀 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월 임대료 180만 원, 재료비 월 200만 원, 각종 공과금과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월 고정비만 500만 원이 넘었어요. 매출이 좋은 날에는 하루 40만 원, 나쁜 날에는 15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는 날에는 수진과 저만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위로하곤 했죠. 괜찮아, 내일은 분명 더 좋을 거야.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이 어린이집비, 생활비, 부모님 용돈까지 생각하면 정말 빠듯했어요. 어느 날 밤 늦은 정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말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 우리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끝이 거칠어진 것도 머리카락이 예전만큼 윤기가 나지 않는 것도 모두 제가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하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해. 이대로는 아이 교육비도 우리 노후도 걱정이야. 그날 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밤새워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오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수진이 먼저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브랜드? 응. 우리가 만든 레시피, 우리만의 노하우로 프랜차이즈를 해보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 디저트는 정말 맛있잖아. 특히 내가 만든 티라미수랑 치즈케이크는 단골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해. 확실히 우리 카페의 디저트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레시피들이었고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성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일단 계획부터 세워보자. 불가능하다고 미리 포기하지는 말고. 그렇게 달콤한 시간이라는 디저트 카페 브랜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인테리어와 마케팅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고 저는 메뉴 개발과 품질 관리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브랜드 컨셉, 타겟 고객층, 메뉴 구성, 점포 운영 방식까지 세세하게 계획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론칭에는 최소 5억 원이 필요했는데 우리에게는 카페 매각하고 적금 해약해봐야 1억 원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투자자와의 첫 만남. 그때 대학 동창인 정호형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강민호였습니다. 35세, 여러 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젊은 사업가라고 했어요. 민철아, 내가 아는 투자자 한 명 있어. 요즘 F&B 쪽에 관심이 많다더라. 한번 만나볼래?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평소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차려입고 갔는데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고급스러운 정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까지.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아, 민철 씨 맞죠? 정호영한테 많이 들었어요.
부인과 함께 오셨네요. 수진을 보는 그의 시선이 묘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네, 제 아내 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진 씨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민철 씨가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수진이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화장을 하고 온 게 눈에 띄었어요. 강민호는 우리의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카페 사업은 레드오션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제시한 컨셉은 차별화가 있어 보이네요. 특히 디저트에 특화된 부분이 흥미롭고요. 그는 실제로 우리 카페에 직접 와서 디저트를 맛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투자는 신뢰에서 시작되거든요. 실제로 어떤 맛인지, 어떤 서비스인지 직접 경험해 봐야겠어요. 일주일 후 강민호가 우리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를 맞았어요. 어머,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정말 멋지시네요. 수진이 강민호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에 손님들에게 하는 미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조금 더 신경 쓴 미소였다고 할까요? 강민호는 우리가 추천한 시그니처 메뉴들을 하나씩 맛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티라미수 정말 대단한데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직접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이탈리아 전통 방식에 한국인 입맛에 맞게 계량을 가한 거예요. 와, 이건 정말 프랜차이즈로 충분히 승부할 수 있겠는데요? 그의 반응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업 성공을 위한 긴밀한 협력. 일주일 후 강민호로부터 투자 결정 연락이 왔습니다. 민철 씨 투자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총 투자금 4억 원 중 51%의 지분을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사실상 경영권을 넘겨주는 조건이었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차피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수진이 먼저 동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지분을 내주더라도 사업이 성공하면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예요. 성공을 위해서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해요. 그날부터 정말 바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랜드 로고 제작, 인테리어 컨셉 기획, 메뉴 표준화, 직원 교육 시스템 구축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강민호는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그는 몇 통의 전화로 순식간에 해결해버렸어요. 민철 씨는 메뉴 개발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수진에게는 브랜드 마케팅을 맡겼습니다. 수진 씨 센스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랑 블로그 홍보 쪽은 수진 씨가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요? 수진은 그 제안에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요? 저도 그런 일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수진과 강민호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회의라는 명목으로 주 2, 3회씩 만났어요. 처음에는 저도 함께 참석했지만 점점 메뉴 개발 업무가 바빠지면서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보, 미안. 오늘 새로운 케이크 레시피 테스트해야 해서 못 가겠어. 괜찮아. 마케팅 회의는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수진과 강민호의 단둘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은밀한 술자리와 다가가는 유혹. 어느 날 밤 늦게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어요. 어디 갔다 와? 회의가 이렇게 늦게까지? 응. 마케팅 전략 세우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리고 민호 씨가 저녁도 사주고. 수진의 뺨이 살짝 붉었습니다. 술을 마신 건 분명했어요. 술도 마셨어? 조금. 와인 한 잔 정도.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에서 회의했거든. 그때부터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늦은 귀가 술 냄새, 그리고 예전보다 더 신경 쓴 외모. 어느 날은 수진이 완전히 새로운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 원피스 처음 보는데? 아, 이거? 어제 민호 씨랑 쇼핑하다가 충동 구매했어. 브랜드 이미지랑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강민호와 쇼핑을 함께 했다는 말에 뭔가 불편했지만 사업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수진이 핸드폰을 보며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궁금증이 생겼어요. 누구 메시지야? 민호 씨. 내일 회의 일정 조율하고 있어. 그런데 밤 10시에 회의 일정을 조율해야 할까요? 어느 날 강민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철 씨, 수고 많으세요. 요즘 수진 씨가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마케팅 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요? 집에서도 늦게까지 자료 정리하고 그러던데. 네, 정말 열정적이세요. 어제도 늦게까지 브랜딩 작업하다가 제가 저녁까지 사드렸어요. 그의 말투에서 뭔가 과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참, 내일 수진 씨랑 홍대 쪽 예비 창업자들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민철 씨도 함께 가실래요? 아, 죄송해요. 내일은 새로운 브라우니 레시피 완성해야 해서. 그럼 저희 둘이 다녀올게요. 걱정 마세요. 수진 씨 잘 모셔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점 깊어지는 친밀감. 며칠 후 수진의 행동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에 신경을 쓰고 새로운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오늘도 민호 씨랑 회의해? 응. 오늘은 1호점 인테리어 컨셉 최종 확정하는 날이야. 그럼 나도 같이.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가면 오히려 산만해질 것 같아. 우리끼리 결정하고 나중에 보여줄게. 우리끼리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회의가 이렇게 오래 걸렸어? 응.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랑도 만나고 자재업체도 둘러보고 그랬어. 그리고 수진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민호 씨가 좋은 레스토랑 알려줘서 거기서 저녁도 먹고 왔어. 또 술 마셨어? 조금. 와인이 너무 맛있더라. 수진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읽혔습니다. 흥분? 설렘?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의 수진과는 분명히 달랐어요. 이런 상황이 몇 주간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어느새 수진과 강민호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1호점 인테리어 현장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수진과 강민호가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구나. 수진이 저를 보고는 잠시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철 씨, 어서 오세요. 마침 잘 됐네요. 인테리어 진행 상황 보시죠. 강민호는 자연스럽게 저를 안내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와, 정말 멋지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실제로 인테리어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어요. 수진 씨 아이디어가 대부분이에요. 정말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강민호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는데 그 시선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는 시선 같지는 않았어요. 과찬이세요. 민호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수진도 강민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서 뭔가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민호 씨랑 많이 친해진 것 같네. 친해졌다기보다는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 같아. 사업 파트너로서 말이야. 그냥 사업 파트너야? 수진이 잠시 멈춰 서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연히 사업 파트너지. 다른 게 뭐가 있겠어? 그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왜인지 더 의심스러웠어요. 배우자의 불안과 불신.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샤워하러 간 사이에 그녀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강민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요. 밤 11시에 온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이모티콘까지.
사업 관련 메시지치고는 너무 사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민호 씨랑 어디 갔다 왔어? 어? 응. 2호점 후보지 보러 갔다 왔어. 늦게까지? 아니야, 일찍 끝났어. 그냥 집에 일찍 와서 쉬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메시지 시간으로 봐서는 분명 늦게까지 함께 있었을 텐데요.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에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지 못했어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직접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저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사업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실까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요즘 수진이와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네, 마케팅 업무가 많아서요. 수진 씨가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혹시 사업 말고 다른 게 뭘까요? 강민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늦게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요. 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수진 씨가 워낙 적극적이셔서 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말에서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적극적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업무에 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수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민호 씨 만나서 얘기했어. 어? 갑자기 왜? 수진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도 궁금하고 해서.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 고생시킨다고 미안하다더라. 아, 그래? 뭐 괜찮다고 하지 그랬어. 나는 전혀 힘들지 않은데. 정말? 당연하지.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와? 열심히 하는 거 맞아. 수진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제 마음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메신저 대화 발견.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나가면서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간 거예요. 여보, 핸드폰. 이미 엘리베이터를 탄 후였습니다. 나중에 전해주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그때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강민호였습니다.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더 특별한 곳에서 만나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업과는 관계없는 메시지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국 메신저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대화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오늘 늦어서 미안해요.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조심하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죄책감이 들어요. 우리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민철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더 잘 어울려.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용은 더욱 적나라해졌습니다. 어제 키스했을 때 기분 어땠어?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수진이 없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에 잘못된 게 어디 있어? 진짜 사랑을 찾은 건데. 핸드폰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며칠 전 날짜의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호텔에서 만날까? 수진 너무 위험해요. 들키면. 괜찮아. 조심스럽게 하면 돼. 너무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어요. 알았어요. 그 날짜는 수진이 마케팅 세미나 참석한다며 하루 종일 나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제가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그리고 제가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저를 배신하고 있는 건가? 수진이 돌아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녀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깜빡했네. 수진이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려는 순간 제가 말했어요. 수진아. 응? 우리 얘기 좀 하자.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수진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무슨 얘기? 너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강민호와의 관계 말이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말하는 거야? 메시지 봤어. 다 봤어. 그 순간 수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파트너십과 불륜의 경계 붕괴. 언제부터였어?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왜? 모르겠어. 처음에는 정말 사업 때문에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끌렸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 우리 결혼 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 그래서 나를 배신한 거야? 우리 10년을 그냥 던져버린 거야? 아니야. 너를 배신하려던 건 아니야. 그냥 감정이 앞섰어. 감정? 감정이면 다 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사업이고 함께 만들어가던 미래였는데 너는 그걸 다 버리고 다른 남자를 선택한 거야? 그게 아니야. 나도 혼란스러웠어. 사업도 중요하고 우리 관계도 소중한데. 소중하면 이런 짓을 해?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수지는 계속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사업은? 민호 씨와의 관계는? 사업은 계속해야지. 이미 너무 많이 투자했고. 민호 씨와는?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어요. 다음 날 저는 직접 강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민호 씨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네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강민호는 생각보다 당당했습니다. 민철 씨, 미안합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니었어요? 계획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진 씨와의 감정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수진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수진 씨도 저를 사랑해요. 그럼 사업은? 사업은 사업이죠.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를 빼앗아 놓고도 사업은 계속하자는 거였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함께 사업을 해요? 민철 씨,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투자를 했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의 냉정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긴 채로 당신과 함께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민철 씨 몫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업에서 손을 떼면 민철 씨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계약상 중도 포기하면 투자금은 물론 제가 넣은 자금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업과 가정 모두 위기. 집에 돌아와서 수진에게 강민호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민호 씨가 뭐라고 하던? 사업은 계속하자고 하더군.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라면서. 수진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고 수지는 계속 강민호와 만나러 나갔어요. 나 나가. 어디? 회의. 더 이상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거든요.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1호점 오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할 일은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뉴 개발도 직원 교육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1호점 현장에서 셋이 함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민철 씨, 메뉴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요? 강민호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거의 완성됐습니다. 저도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어요. 좋네요. 수진 씨, 마케팅 준비는? SNS 계정 개설하고 인플루언서들한테 연락도 다 했어요. 수진과 강민호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 둘이 어떤 사이인지 아는 상황에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오픈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하죠. 회의가 끝나고 강민호가 먼저 나간 후 수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복잡해. 복잡해? 선택하면 되는 거 아냐? 나냐, 민호 씨냐? 수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수진이 집을 나갔습니다. 잠깐 친구 집에서 지낼게. 서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뻔했죠. 혼자 남은 집에서 지난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이게 운명이었을까요? 배신의 대가 파국으로 치닫는 관계. 일주일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호의 다른 투자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정호영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민철아, 큰일 났어. 민호가 투자한 다른 회사에서 사기 사건이 터졌대. 민호도 곤란해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투자금을 대부분 그쪽에 넣어놨는데 그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다더라. 너희 사업에도 영향 있을 거야.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업도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날 저녁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큰일 났어. 민호 씨 투자에 문제가 생겼대. 뭐라고? 수진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장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카페에서 만난 수진의 얼굴은 초췌해 있었어요. 민호 씨가 말을 안 하더라. 요즘 계속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알겠어? 그 사람 진짜 모습을. 아니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수진은 여전히 강민호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민호가 갑자기 해외로 나갔다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해외로? 응, 사업차 급하게 떠났다더라.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대.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도 없이 떠나다니. 그제서야 수진도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여보, 어떡하지? 우리 사업은? 투자금은? 모르겠어. 일단 변호사랑 상담받아보자. 변호사 상담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계약서상 강민호가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없으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투자금 회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이 돌아와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꿈이었던 달콤한 시간 프랜차이즈는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와 공허한 결말.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수진과 저는 다시 예전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모든 게 달랐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 매일같이 사과했지만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나도 속은 거야. 민호 씨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넌 그 사람을 믿고 나를 버린 거잖아. 우리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강민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뭐라고? 수진이 그 얘기를 듣고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른 여자와 사업을? 그래, 어디서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나 보더라. 그제서야 수진도 강민호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진짜 사랑 따위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재미로 게임으로 생각했던 거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 둘 다 피해자였던 거죠. 수진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수진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정말로? 쉽지는 않을 거야.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괜찮아. 평생 걸려도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도 수진이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의심이 들고 핸드폰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 움츠러들고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시 작은 카페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꿈이었던 프랜차이즈는 사라졌고 투자금도 날렸지만 그래도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해요.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강민호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니까요. 어제 수진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래? 응. 예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맞는 말이에요. 평범한 일상, 서로에 대한 신뢰, 함께 꿈을 꾸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가끔씩 그때 일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1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의 실수로 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지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고 저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웃음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신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